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맥북에서 깡통 맥미니로 갈아탄 이유부터 설명드리고 장단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밖에 나가면 주로 아이패드로도 처리되는 노트나 PDF 어플류를 주로 써서 맥북을 산 이유가 외부에서 쓰기 위해서가 주가 아니고 외국 유학 중에 이사 다니는 일이 많아서 그때 편하라고 샀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시국 덕분에 한 1년간은 외국 나갈 일 없을 것 같고 시즌 모드로 놔둘 거면 그냥 가지고 있던 2019년도 15인치 맥북 프로 고급형을 중고로 처분하면 100만원대 후반이라서 80만원대 맥미니를 사면 100만원이 생기니 1년 뒤에 맥미니랑 추가금 더해서 맥북 사서 외국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3분기에 애플 실리콘 탑재한 16인치 맥북 프로가 나오면 중고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도 있었고요. 사실 성능 면에서는 기존 인텔 맥에 별 불만이 없었어요. 하지만 외장 모니터에 물려놓으니 1080p 영상만 봐도 60도 이상 유지해 팝컷 작업 조금만 해도 80도 이상 우습게 찍고 펜도 이륙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차갑다는 M1 칩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생기고 주로 사용하는 어플들도 호환성 문제가 없으니까 M1 들어가는 맥북 에어를 사든 맥북 프로를 사든 어차피 덮어두기 모드로 둘 거면 맥미니 사지 하면서 M1 맥미니를 쿠팡에서 덜컥 구입하게 되었죠. 램만 16기가로 올려서 사고 싶었는데 16기가들은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8에 256의 노옵션 깡통 맥미니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점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일단 기대했던 맥미니의 M1은 역시 기대에 부합했습니다. 모든 리뷰어들이 극찬했듯이 M1은 진짜 엄청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음악, 캘린더, 사진 등 기본 어플 구동 속도부터 M1이 앞서 나가고 웹서핑 등 간단한 작업에서도 M1은 아주 빠릿빠릿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파이널 컷 결과물을 내보내기 시에는 2019 15인치 고급형이 비행기 이륙 소리를 자랑하며 90도를 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맥미니 M1보다 내보내기를 빠르게 하는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성능 면에서 정리하자면 일반적 용도에서는 맥미니의 성능이 압도적이었지만 성능을 풀로 땡겨야 되는 전문적인 작업들에서는 인텔 맥이 아직은 조금 우세했습니다. 그래픽 쪽에서도 제가 쓰던 19년도 15인치 고급형의 AMD 라데온 프로 560X보다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M1의 또 다른 장점은 이렇게 뛰어난 성능에도 전성비가 진짜 좋아서 전기를 적게 먹고 발열 제어가 잘 된다는 거죠. 맥미니의 전성비가 무슨 소용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비교를 위해 극단적으로 하루 8시간 풀파워로 땡긴다고 가정하면 물론 실제는 아니겠지만 최대 매달 4,000원, 1년 48,000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사실 이건 엄청 사소합니다. 가장 큰 건 아이들시와 작업시 온도 차이입니다. 제 평소 작업 환경이 1080p 영상 한두 개 틀어놓고 유튜브 대본을 쓰거나 영상 편집을 하는 건데 이런 환경 하에서 M1 맥미니는 거의 45도를 넘긴 적이 없는 반면 인텔 맥북 프로는 외장 모니터 사용 시 심심찮게 8에서 90도 이상 심지어 100도를 찍은 적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온도만 이 정도 치솟는 선에서 끝이 나면 다행이지만 이 온도 때문에 팬이 심하게 돈다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맥미니는 팬도 잘 안 돌고 팬이 돌아도 소음이 적어서 뒤쪽에 손을 대봐야 바람이 나오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지만 인텔 맥북 프로는 밤의 정적을 못 참이 깨버리는 팬 소음을 자랑합니다. 제가 맥미니로 와서 가장 만족했던 것이 발열이 없어 이륙 사운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M1 칩셋이 다 좋은데 호환성 부분에서 구매가 꺼려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호환성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크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로제타 써야 되는 어플들도 나름 부드럽게 돌아가는 편이고요. 대부분의 호환성 문제는 예를 들어 파이널 컷 프로의 M1 업데이트가 안 된 플러그인처럼 일부 전문성 어플에서나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처럼 웹서핑, 노트나 문서 작성, 간단한 영상 편집 하시는 분들에게는 체감될 게 거의 없을 듯해요. M1 정식 지원하는 어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비록 아직 윈도우를 지원하지 않지만 패러럴즈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만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게다가 요새 어지간한 서비스들은 스마트폰으로 처리 가능하기도 하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가성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집에서 시즌 모드로 쓰는 경우 100만원대 후반대 인텔 칩 2019 맥북 프로 15인치 고급형보다 정가 89만원짜리 M1 칩 맥미니가 나은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들은 물론이고 포트 면에서는 맥미니의 압승입니다. 물론 램이나 저장 공간, 모니터, 입력 장치가 없다는 점 등 차이가 있지만 램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27만원 더 올려서 16기가로 가셔도 되고 저장 공간은 1, 20만원대 1, 2테라 SSD로 커버칠 수 있고
모니터도 4, 50만원대면 우수한 4K 27인치 모니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마우스도 5만원 정도로 무선 좋은 거 구할 수 있죠. 이 가격 다 합쳐야 맥북 프로 가격대 나옵니다. 대신 용량은 훨씬 커지고 디스플레이도 입력 장치도 훨씬 더 좋죠. 이제 단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지금 맥미니에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파적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에서 언급했듯이 파이널 컷 내보내기 같은 리소스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작업을 할 시에는 아직 인텔 칩 맥북 프로가 좀 더 빠른 점이 있고요. 많이 불편한 건 아니지만 인텔용 앱을 로제타로 구동 시에 가끔 자잘하게 버벅거리는 등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 맥북 프로에서는 블루투스 끊김이 없었던 반면에 맥미니로 넘어오면서 블루투스 끊김이 심해졌습니다. 다만 이건 OS 문제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램은 16기가에서 8기가로 넘어오니 크롬 열 몇 개의 파이널 컷 로직 프로 돌리고 나니까 크롬 페이지 다시 열 때 살짝씩 렉이 걸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정말 반토막 난 느낌은 아니고 M1 8기가가 인텔 10기가 정도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운드는 2019 15인치 맥북 프로의 압승입니다. 맥미니 사용 시 대부분 스피커를 물리고 사용하실 테니 큰 상관은 없겠지만 맥미니의 스피커는 그냥 스피커가 존재한다 수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온도가 안 오르니까 얘가 작업 중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 제 사용 용도에 맥미니가 좋을 것 같아서 2019 맥북 프로 고급형에서 맥미니 기본형으로 이전하게 됐고요. 이전 후 M1 칩셋의 강력함과 전성비, 발열 제어와 팬 소음 면에서 크게 만족하며 걱정하던 호환성 문제도 크게 못 느꼈으며 M1 맥미니의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맥북 프로가 유리하고 아직 초기라서 최적화가 덜 되었다든지 인텔 앱 사용 시 가끔 자잘한 문제들이 출현한다든지 하는 사소한 호환성 문제가 있었으며 제 경우에 블루투스 끊김이 인텔 맥보다 더 심해졌으나 이건 OS 단 문제일 가능성이 크며 램이 16기가에서 8기가로 줄은 건 체감 차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용 용도에만 맞다면 맥미니를 추천하냐 안 하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맥미니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